입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 댓글에 대해서 답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 질문 추려봤는데요. 한 가지는 권리 분석에 관한 공부이고 그리고는 세 가지는 뭐냐면 명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첫 번째는 권리 분석이익인데요. 네,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안양 평촌에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많은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나중에 학원도 갈 생각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학하신다는 얘기다. 그죠? 독학을 하시는 모양인데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즘 뭐 유튜브 보고 그리고는 유료 옥션 사이트 보면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만 하고 열심히 시세 조사해서 이렇게 낙찰받고 또 명도 같은 거는 명도에 관련된 거 영상 많으니까 또 참고해서 또 진행하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그래도 서점 가셔가지고 책 한 권은 사세요. 책 한 권은. 뭐 내가 처음에 뭐 몇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2년 됐는데 내 지금 50억이다. 100배로 튀겼졌다. 아니면은 뭐 한 달에 월세를 이제 지금 몇천만 원 받는다. 뭐 이런 책 말고 그런 무협지 같은 책 말고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은 그냥 동기부여만 되는 거죠. 그거 말고 그런 거는 유튜브에도 워낙 많이 나오니까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돈 주고 사야 되는 책은 뭐냐면은 정확하게 권리 분석 처음부터 체계절을 잡을 수 있는 공부하는 책이에요. 공부하는 책을 좀 두껍더라도 너무 얄팍한 거 말고 한 권 정도는 사세요. 그래서 짬짬이 보세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도 또 보고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잡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은 또 그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을 가지고 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또 책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여러분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경매 지식 클릭하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리고는 뭡니까? 판례, 굉장한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때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강의부터도 수준별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강부터 듣는다고 1강, 2강, 3강, 4강 쭉 수준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강의만 듣다 보면 머릿속에 도리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라고요. 공부하는 책을 한 권만 사십시오. 그 다음에요. 그럼 이번에 명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경매에 막 입문한 경매 초보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글 남깁니다.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 앞두고 임차인이 5개월 뒤에 이사 갈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하나요? 낙찰 축하드리고요. 대금 납부 앞두고 하는 거 보니까 대금 납부 아직 안 하셨어요. 그죠? 아직 전인데 임차인하고 지금 명도 협상을 진행 중인가 봅니다. 아이고 잘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잔금 다 내고 느긋하게 나중에 가는데 늦어져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5개월 뒤에 이사 갈 수 있겠다. 그건 본인이 하는 말이고요. 그런 거 무시하시고 잔금 내면서 그리고 그 인도명령 신청 반드시 하시고요. 인도명령 신청 바로 반드시 하시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도명령 결정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배당받는 임차인 같은 경우 배당일까지는 보통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 배당받는 임차인이 아니다. 만약에 배당을 못 받는 임차인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하면은 뭐 신문서 발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법적 절차 밟아 나가면서요. 그리고는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셔야죠. 그리고 배당을 받는 사람 같으면은 배당일까지 비우고 그리고 명도 확인서 받아서 가야 되겠죠. 배당을 받으러 그래서 동시 이행을 돼야 되니까 잘 의논하시고요. 나 배당 알아보니까 그거 배당금 내가 그때 안 받으면 법원에 공탁된다고 하더라. 나는 그래서 몇 개월 뒤에 내가 갈 거다. 몇 개월 뒤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면은 그러면 법적 절차 밟고 과연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등기한 날로부터 그저 내 소유로 넘어온 날로부터 이사 나갈 때까지 월세 임대료 청구할 것이고
그리고는 강제집행, 법적인 절차 밟아서 강제집행해서 강제집행 비용도 내가 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그 사람이 직장에 있다면은 급여에도 압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모든 걸 그러면은 월세라든가 법무 비용이라든가 그리고는 뭐라고요? 집행 비용이라든가 이거를 내가 집행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채권으로 해서 당신한테 내가 다시 당신 거를 내가 뭐 받아낼 것이다. 하다못해 뭐 동산에도 압류 들어가고 나도 할 만큼 법적으로 다 할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나가시면은 좀 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를 들면 어떤 임차인이 자기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보증금을 홀라당 날린다든지 그러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건 마음이 안타까운 거고 그런 경우 뭐 이사비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또 갈 거는 가고 해야죠. 어거지를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임장 가실 때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역시 여기도 명도인데요. 처음 경매 받은 집이 이분도 이제 뭐 경매를 받았으니까 명대가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낙찰 축하드립니다. 현재 관리비가 15개월째 밀려 있고 단수가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집주인과 통화 후에 비번을 알려주어서 들어가 봤는데 짐은 거실장 하나만 남겨두고 싹 다 뺐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잔금 치른 후 미납된 공용 관리비만 내고 명도비 없이 바로 내부 수리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집주인하고 통화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주인하고 통화해서 비번을 알려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분한테 통화를 해가지고 다시 이럴 경우는 문자가 도리어 좋을 것 같아요. 거실장 하나 남겨놓고 가셨네요. 필요 없으신 거 없어서 이거 남겨놓으신 거죠? 아니면 이거 버리실 거죠? 제가 들어와 보니까 거실장 하나 이거 있네요. 이거는 필요 없어서 그냥 버리고 가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그러고는 예, 버려도 됩니다. 제가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버려도 된다라고 문자가 온다라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런 걸 그죠? 확인을 하지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버리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 사람이 트집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물론 비번까지 알려줄 정도 같으면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문자 하나 정도는 추후에 뭐 그런 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거 버려도 되는 거죠? 라는 간단한 괜히 이거 뭐 추후에 제가 뭐 임의 처분에도 민형사상 뭐 저기 뭐죠? 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각서 하나 써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말고 이거 제가 버려도 되는 거죠? 제가 처분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런 어떤 정도로 이렇게 문자 정도 주고받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혹시 야반도주한 점유자와 연락이 닿아서 처분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으면 인도명령이 필요 없는 거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인도명령이란 것은 인도명령 신청은 왜 하냐면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저 하는 겁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법원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냥 협상을 하면 협상했다가 이 사람 예를 들면은 언제까지 비워주세요. 예, 4월 말까지 나갈게요. 예 해놓고는 갑자기 4월 말 다 돼서 연락 두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돼서 처음부터 절차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렇게 각서 써주고 뭐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협상을 동시에 밟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하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날아가죠. 그 사람한테로 집을 비워주라고 법원에서. 그럼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안 나가고 있으면 우리하고 협상이 안 되면 우리가 강제집행 신청해서 집행관하고 같이 또 나가죠. 그러면은 깜짝 놀래죠. 자기가 없었다. 그 집행 우리가 계고를 나갔을 때. 근데 외출했다가 집에 와보니까 거실벽에 떡하니 붙여져 있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막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협상을 위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계고를 나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반도주한 점유자와 연락이 닿아서 처분해도 된다. 이런 확답까지 다 받았다면 굳이 그런 걸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폐문부재 점유자에게 이주비를 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연락이 닿아서 처분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주비를 줘야 하냐, 이사비를 줘야 하냐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사비를 줘야 하느냐?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예, 지불하시는 마음이에요. 뭐 소정에 얼마라도 지불하시면은 좋겠죠. 폐문부재 점유자란 말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답을 좀 하기가 좀 어렵고 대댓글 남겨놓으시면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 영상을 여기 보면은 재생 목록이 있어요. 재생 목록이 지금 6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 초보 탈출에서 1강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쭉 그죠? 동영상 108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경매 물건 분석 100개 그리고 강제 집행 해서 11개 경매 명도 33개 명도에는 강제 집행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 이야기에는 권리 분석이나 명도 이야기 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제 이야기, 제 의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데일리 경매 분석은 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되시면 한번 보면 후두둑 후두둑 지나가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게 명도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경매 명도에 대한 질문 하시기 전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영상 설명을 듣고도 모자란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지금 동영상 33개 되더라도 한 개 뭐 10분 내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몇 시간 안 걸리니까 쭉 한번 다 들어보시면은 뭐 명도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이 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 영상 간혹 댓글에 1강부터 정주행합니다 하는데 경매 초보 탈출만 정주행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경매 초보 탈출 그죠?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한 거 33개 요거 들으시고 경매 이야기 27개 이거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채널 안내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명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붉은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